자, 이번에는 등차 중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중앙이라는 게 뭐냐면 세수 A, B, C라는 수가 있어요. 이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러한 겁니다. 가운데 있는 항, 즉 B라는 것은 A와 C를 더해서 2로 나눕니다. 그럼 요걸 식을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B는 A 더하기 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걸 수열 쪽에서 우리가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이고 A1, A2, A3 이렇게 계속 가겠죠. 등차 수열이 갔을 때 만약에 여기서 어떤 연속적인 세 항을 뽑아냈을 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A3은 A2 더하기 A4를 2로 나눈 값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대요. 또는 이 A3은 A2 더하기 A4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내가 K번째 항부터 쓰게 되면 AK 그 다음 AK 플러스 1이 있겠고 AK 플러스 2 연속된 세 항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등차 중앙을 표현하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K 플러스 1번째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끝의 합과 동일합니다. 어떨 때 가능하다?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게 될 건데 여기서 수열에서 조금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잘 볼게요. A2 만약에 내가 5개를 뽑아왔다면 A4 A4가 아니네. A5 그 다음 A6입니다. 5개 항을 뽑아왔어요. 그러면 요런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잘 볼게요. 여기서 여기 있는 세 개의 항만을 보게 되면 요런 걸 쓸 수 있겠죠. A4는 A3 더하기 A5 그랬을 때 A4의 2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성질을 또 갖냐면 이렇게 지금 A2와 A6 그리고 6을 한번 볼까요? 얘네 셋을 보게 되면 잘 봅시다. 한 칸 갈 때 내가 공차 하나라고 하면 2칸 갔다면 공차 2개가 되겠죠. 공차 2개. 그럼 2칸 갔으면 공차 2개입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똑같은 값만큼 커지기 때문에 이 3개의 항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의 2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2 더하기 A6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이거에 대한 표현을 다른 걸로 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나오는 표현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볼게요.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우리가 미지수를 놓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놓게 되냐면 세 수를 가운데 수를 A라고 잡고 나머지 수들만 가운데 걸 먼저 써볼게요. 가운데 걸 먼저 쓰게 되고 그럼 요거보다 앞에 있는 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에서 공차만큼 빠집니다. 그 다음 A에서 공차만큼 더합니다. 라고 세 수를 표현해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번에 네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얘는 좀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A-D라고 쓰고요. A 플러스 D라고 씁니다. 그 다음 이쪽 거를 이 두 수의 차, 즉 2D만큼씩 빼고 더해서 A-3D 그 다음 A 플러스 3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쵸? 그럼 요거까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5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뭐라고 쓸 수 있냐? 얘는 그냥 좀 단순하게 그냥 똑같아요. A-D, A-ED 그 다음 A 플러스 D, A 플러스 ED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잘 볼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표현과
지금 이쪽에 있는 이 표현들,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표현들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것들을 적용할 건가라는 걸 볼 건데, 굳이 이쪽에 보시게 되면 얘네들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얘네들의 합, 즉 합을 보게 되면 3a가 돼요. 얘네들의 합을 보게 되면 4a가 됩니다. 그 다음 얘네들의 합을 보면 5a가 돼요. 그래서 그 수들을 합하였을 때 a 값을 빠르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지수를 이렇게 놓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문제 풀 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항식 fx 여기에 fx가 주어졌고, 그 다음 요 문구 볼게요. x-1, x-2,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 나머지잖아요. 나머지 x-1로 나눈 나머지는 무엇이다? f1이죠. f1이니까 f1과 그 다음에 f2와 f3이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F1은 어떻게 되죠? F1은 1을 집어넣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얼마? 3 이렇게 되겠네요. F2는 8, 10이니까 4A 플러스 2B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F3은 27 더하기 9A 플러스 3B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 가운데 거의 2배, F2의 2배. 8A 플러스 4B 플러스 20은 F1과 F3이 합해지면 되겠죠. 그러면 10A 플러스 4B 그 다음 플러스 3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양쪽에 4B 지워질 거고요. 그쵸? 그러면 A 쪽으로 8A를 넘기시면 2A가 되고, 32가 이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고로 A는 얼마?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줄이 있는 수가 각각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무슨 말이 제일 중요한 거냐면 요거죠. 가로 세로 줄이 있는 세 수가 각각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세 수들이 지금 가로 세로고 대각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로 우리가 볼 거고, a-c 그 다음에 b-2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수를 보게 되면 A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 C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수와 여기 있는 수를 어떻게 관련시켰느냐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등차 중앙, 즉 보세요. 얘네들은 등차 수열입니다. 세 수들이. 그러면 우선 이 줄에서 볼게요. 지금 요 줄에서 보게 되면, 잘 봅시다. A 플러스 23은 뭐다? D입니다. 그런데 요 줄에서 보게 되면 또 D는 C 플러스 3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A-C는 23을 넘겨서 8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보면, 지금 보면 두 번째 거 보면 B는 여기 있고요. E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끼리 무슨 관계를 갖느냐라고 하면, 이쪽 줄, 즉 이쪽 줄이죠. 이쪽 줄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E 플러스 F죠. E 플러스 F는 뭐라고 할 수 있다? 23의 2배. 야,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위에 거 틀렸네요. 요거 2B네요. 2D네요. 2D. 문제 푸는 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합시다. 요거 2D입니다. 2D. 그리고 E 플러스 F가 23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B 플러스 F가 31에 2를 곱한 값이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봅시다. B-2를 만들고 싶으니까 위에 걸 빼면 되겠죠. 위에 걸 빼면 B-2는
31의 2배에서 23의 2배를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16 되겠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8 더하기 16을 하면 얼마? 24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야, 이번에는 문장제가 나왔습니다. 볼게요. 여기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2이고 맞죠? 그 다음 각 수의 제곱의 합이 56일 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 푸는 핵심 조건일 거고요. 세 수의 합이 주어졌습니다. 세 수의 합이 주어져 있으면 아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어떻게 미짓을 논다? 이렇게 놓을 수 있다 그랬죠. 가운데 수를 A, 그 다음 A-D, A 플러스 D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놓겠다? 합이 주어졌을 때. 여기 보시면 합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식을 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 셋을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3A는 12. A가 얼마다? 4라는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각수의 제곱의 합이 56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4-D의 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제곱이 아니라 4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D의 전체 제곱이겠죠. 이게 얼마다? 56. 그럼 왼쪽에 계산해 보면 4제곱 64가 16이 3번 있으니 48 그리고 마이너스 8D 플러스 8D니까 사라지고요. 그죠? 그 다음 D제곱 하니까 2D제곱이 되겠네요. 이게 56입니다. 그럼 2D제곱은 얼마다? 8이죠.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쵸? 그 다음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이 세 수의 곱을 이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세 수의 곱은 이렇게 되겠네요. A 제곱 세수 곱 A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을 A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 제곱은 여기 8 아니다. D 제곱은 4군요. 4고 A 제곱은 16 마이너스 4 곱하기 4가 되니 얼마다? 12 곱하기 4 48이 되겠네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주어집니다. 잘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 네가 주어졌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작은 수부터 그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잘 봅시다. 서로 다른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루어요. 그러면 지금 3차 방정식을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6 요걸 가지고 우리가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합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합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수를 어떻게 놓겠다? A-D 그 다음 A 플러스 D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수의 합은 3A일 거고 3A는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의 합, 즉 6이 되겠죠. 그러면 A는 얼마다?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M이라는 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M이라는 값은 A-D와 A를 곱한 값. 그 다음 플러스 A 플러스 D. 그 다음 플러스 A-D, A 플러스 D입니다. A 플러스 D. 이것이 뭐다? 마이너스 M이다. 그리고 또 A-D, 그 다음에 A, 그 다음 A 플러스 D를 곱한 값이 얼마다? 42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해서 구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볼게요. 얘네들을 직접 다 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방법은 어디서 한 거냐면 방금 앞에서 푼 3번에서 그렇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다시 풀어보시고 여기에서는 되게 중요한 사실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3차 방정식입니다. 3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이고 그들의 근, 즉 근을 얘기했습니다. 근. 그러면 우리가 근의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근. 즉
요거 근이죠. 얘는 세 근 중에 두 번째로 큰 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이 주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근의 정의, 즉 얘를 이 3차 방정식에 대입하면 그 식은 성립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고로 저 3차 방정식, 즉 x제곱 마이너스 6x,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42는 0에 a는 2를 대입하면 조금 더 쉽게 구해집니다. 요 문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2를 대입하게 되면 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m 플러스 42는 0입니다. 그래서 이 m은 계산해 보면 26이겠네요. 26, m은 얼마? 13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거에 대한 풀이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경우가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요거 얘기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집어넣습니다. 무엇이냐면 등차 수열이 이루는 네 수의 합이 12이고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이 마이너스 135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수를 구해주세요. 그럼 우선 네 수의 합이니까 합이 주어졌죠. 합이 주어졌고 네 수는 독특하게 분명히 수를 예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게 아니죠. 어떻게 한다 그랬다? a-3d 그 다음 a-t 그 다음 a 플러스 t 그 다음 a 플러스 3t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역시 합이 주어졌으니 합은 4a가 되겠죠. 합은 4a가 될 거니 4a는 얼마다? 12. a는 3입니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이 마이너스 135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큰 수, 요거죠. 가장 작은 수는 넣습니다. 그럼 얘네 둘의 곱은 a 제곱 마이너스 3d가 아니죠. 9d 제곱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135. 그럼 a는 3이니까 여기다 9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d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9가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9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144입니다. 그럼 d제곱은 9로 나누게 되면 1, 6, 16이 되겠네요. d는 얼마다? d제곱은 16. d제곱이 16. d제곱이 16.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d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16.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걸 d를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d보다 a 플러스 t를 더 큰 수라고 얘기했고 a 플러스 3d가 가장 큰 수기 때문에 d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d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 a 플러스 3d는 얼마? 3 더하기 3, 4, 12 해서 15라는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